분명 잘 팔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안 팔린 상품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저것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내려보기도 하고요. 광고를 다시 세팅해 보기도 하고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도 바꿔봅니다. 하나씩 바꿔보는데 그래도 안 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답답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왜 안 팔릴까가 아니라 사람들은 왜 이걸 살까?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면 사람들이 이 상품을 찾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쿠팡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요. 뭔가 필요해졌거나 뭐 불편했거나 귀찮았거나 당장 해결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니까 상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돌려봅니다. 고객이 이 상품을 구매하기 10분 전에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 상품이 필요해졌고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굳이 돈까지 쓰게 됐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구매하기 10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거제도에 폭우 때문에 도로가 잠기고 산사태가 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분명 큰일이죠. 걱정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사는 지역의 일이 아니라면 그 뉴스를 봤다고 갑자기 쿠팡에 들어가서 뭐 우산이나 비옷을 살까요? 그렇진 않겠죠. 나한테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2시에 이제 막 자려고 불을 껐는데 귓가에서 엥 하고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해볼게요. 불을 켜면 안 보이고 다시 누우면 또 들리고 겨우 찾았는데 이렇게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졸립지만 휴대폰을 들고 쿠팡을 켜서 모기채가 됐건 뭐 모기 퇴치기가 됐건 이놈의 모기를 죽일 수 있는 무언가를 검색하게 됩니다. 폭우나 산사태에 비하면 모기 한 마리는 정말 작은 문제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를 쿠팡에 들어가서 모기 퇴치기까지 검색하게 만든 건 그렇죠. 폭우가 아니라 모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내가 직접 겪고 있는 불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문제가 크다고 무조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일이 됐을 때,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보는 건 이미 쿠팡에 들어와서 모기 퇴치기를 검색하고 상품을 클릭했던 사람들의 숫자만 보게 되죠. 검색량이나 클릭은 몇 명이나 했는지 또는 몇 명이 구매했는지 우리는 대부분 그 결과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을 10분만 앞으로 돌려보잖아요.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모기가 나타났고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고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결국 돈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저는 이걸 알면 단순히 제품의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 상품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내 상품을 사는 사람의 구매 10분 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객이 물건을 사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마 이런 게 불편하겠지, 이런 이유로 샀겠지, 이렇게 마음대로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유와 실제로 고객이 구매한 이유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리뷰를 봅니다. 다만 평소에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죠. 보통 리뷰를 보면 뭐 품질은 어떤지, 사이즈는 큰지 작은지, 뭐 마감은 꼼꼼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제품을 써본 뒤에 평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품을 써본 뒤가 아니라 사기 전을 보는 거예요. 리뷰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매번 이걸 하는데 귀찮아서 샀어요. 기존에 쓰던 게 불편해서 바꿨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찾아보다 샀어요. 이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저는 이런 문장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요.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 제품에 돈을 썼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리뷰를 찾으면 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제 쿠팡 상품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시로 가져온 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서랍 정리함인데요. 제품만 보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서랍 크기에 맞춰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건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걸 샀는지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리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물건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섞여서 필요한 물건 하나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하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적힌 리뷰는 아시겠지만 체험단이나 작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작업이라면 굉장히 치밀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리뷰 숫자만 늘리려고 생각을 했다면 뭐 제품 좋아요, 정리 잘 돼요, 이런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리뷰는 제품이 좋다는 얘기보다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물건이 뒤섞이고 필요한 걸 찾으려면 계속 뒤져야 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런 길이 조절 정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서랍을 좀 어떻게 더 정리할 방법이 없나?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 제품까지 오게 됐다. 이런 서사가 있죠. 이게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구매 10분 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리뷰를 보면 또 조금 다른 상황도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수납 바구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간의 길이가 애매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크기 조절이 되는 정리함을 찾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도 그냥 보면 제품의 장점은 길이 조절이 된다 정도로 끝날 수 있었지만 리뷰를 보면 왜 길이 조절이 필요했는지가 먼저 나오죠. 기존에 쓰던 정리함이 자기 공간에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길이 조절이라는 기능을 찾았다기보다 그렇죠. 내 공간에 맞는 정리함을 찾다 보니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해진 거죠. 이 차이가 꽤 중요합니다. 판매자는 길이가 조절됩니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고객은 그 전에 우리 집 공간에 맞는 정리함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같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판매자는 기능에서 시작하고 고객은 자기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이를 실제 판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저라면 제품의 기능부터 설명하기보다 고객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을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뭐 길이 조절 가능, 공간 활용, 깔끔한 수납 이런 장점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랍을 열었을 때 아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물건들 필요한 물건을 하나 찾으려고 계속 뒤지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카피에는 서랍을 열 때마다 필요한 물건 찾느라 매번 뒤지고 계신가요? 라며 시작을 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리뷰처럼 뭐 이런 기존 정리함이 내 공간에 잘 맞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내 서랍에 맞는 정리함 찾느라 매번 사이즈를 재고 계신가요? 길이를 조절해서 내 공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객의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제품의 기능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제품은 똑같습니다. 다만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라고 바로 말하는 것과 왜 길이 조절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여주는 건 달라요. 고객 입장에서 나도 서랍을 열 때마다 저런데 나도 맞는 사이즈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상황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길이 조절이라는 기능도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렇죠. 광고, 뭐 쇼츠 이런 거 만들 때 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는 제품의 장점만 계속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리뷰에서 사람들이 왜 샀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찾은 이유를 상세 페이지 첫 화면이나 썸네일에서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광고 문구로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사람마다 구매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분석할 때는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비슷한 구매 이유가 여러 번 반복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이 제품을 샀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뭐가 불편한지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불편해서 실제로 이렇게 돈까지 지불했는지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우리도 살면서 불편한 게 정말 많지만 그럴 때마다 물건을 다 사지는 않잖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걸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고객을 실제 구매까지 움직이게 한 불편이 뭔가입니다. 그래서 리뷰에서도 뭐 이게 좀 불편했어요 라는 내용보다는 불편해서 이걸 샀어요. 기존에 쓰던 게 불편해서 바꿨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찾아보다 구매했어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겠죠. 이미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쿠팡 데이터 있죠. 이것도 조금 다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률, 뭐 전환율, 광고 효율, 판매를 하다 보면 이런 숫자를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클릭률도 결국 사람이 상품을 보고 클릭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전환율도 사람이 들어와서 비교하다가 구매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판매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봅니다. 클릭률이 떨어졌네? 전환율이 안 나오네? 광고 효율이 왜 이러지? 계속 숫자에서 시작해서 문제를 찾는 거죠. 물론 숫자를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먼저 있었던 건 고객의 행동이에요. 고객이 왜 이 상품을 찾았고 왜 클릭을 했고 왜 결국 돈까지 썼는지 그걸 먼저 보고 다시 숫자를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판매 데이터는 사람, 즉 고객들이 행동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셀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런 사람, 고객들의 행동은 빼놓고 숫자 데이터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거꾸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팔리지라는 결과에서 출발해서 계속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왜 이걸 살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생각보다 판매가 잘 안 되는 제품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으로 제품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딱 이것만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왜 샀을까?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 말고 사기 전에 뭐가 불편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결국 돈까지 쓰게 됐는지, 비슷한 이유가 여러 리뷰에서 반복되는지도 한번 보세요. 만약 내 상품에 아직 리뷰가 별로 없거나 쿠팡에서 이런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면 네이버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비슷한 상품 리뷰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쿠팡보다 구매하게 된 이유나 사용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리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찾았다면 그때 다시 내 상품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사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만약 다르다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 잘 안 팔릴 때 이것저것 막 바꾸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걸 살까?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블링이었습니다. 안녕.